네, 안녕하세요. 이쌤의 이유 있는 영어의 이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요즘 상황이, 어, 그렇죠. 좀, 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거의 나라 전체가 마치 일시정지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은 이제 아무래도 좀 기피하게 되고, 어, 일방적으로 이제 폐쇄가 되거나, 네, 봉쇄를 한다거나 어떤 지역을, 네, 그런 이제 상황까지 벌어졌는데요. 네,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떤 가장 기본 수칙 중에 하나인 마스크 쓰기와 손 씻기 너무 잘 아시죠? 네. 그리고 이제 면역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뭐 생강차, 도라지차, 뭐 카레, 네, 이런 걸 많이 섭취하면 좋다라고 네, 하네요. 이럴 때일수록 슬기롭게 네, 이렇게 헤쳐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제목에서 보셨다시피 그 어린이 세계문학 단편의 제목. 그러니까 세계문학 중에서도요. 이제 명작 동화라고 할 수 있는 책을 일단 나름대로 10권을 선정했습니다. 이 선정 기준은요. 이제 여러 이제 뭐 이렇게 세계문학 시리즈 사이트를 이제 돌면서 빠지지 않는 책들을 좀 간추려 봤어요. 그래서 그중에서 뭐 인기도도 있고요. 뭐 인지도도 있고요. 네. 뭐 베스트셀러 네, 순위도 이제 있고요. 해서 여러 가지를 이제 요소를 반영을 해서 리스트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근데 내용도 아니고 제목을 굳이 알아야 되느냐? 네, 제목을 알아야 되는 게 이 제목 또 어쨌든 번역의 일부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참 중요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네,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제목만 정확하게 알아도 내용을 조금은 네,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이, 이 문학 작품의 영어 제목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원제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제는 이제 이게 영어라면 이제 작가가 이제 영어권 나라의 작가라면 대부분의 경우 좀 직역이 됩니다. 이제 뭐 그래서 보물섬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Treasure Island 이렇게 되겠죠. 뭐, 뭐 작은 아씨들 그럼 Little Woman 이렇게 직역이 되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입니다. 근데 작가가 유럽 네, 분이시거나 아니면 타 이제 국가 영어가 이제 네, 모국어가 아닌 나라에서 쓰여진 작품들은 번역이 되는 과정에서 제목도 조금은 색다른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목만 자세히 이렇게 봐도 배우는 점이 좀 있고 좀 시사하는 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제목만 내용이 아니고 내용은 사실 인터넷 들어가면 다 조금만 그렇잖아 검색하면 다 알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이제 이 명작 그 어린이 네 명작 동화의 제목을 조금 네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1번은 제가 어렸을 때 참 재미있게 읽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내용은 사실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만 제목이 궤도 루팡이에요. 궤도 루팡.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 궤도 루팡이라는 제목을 좀 파헤쳐 봤습니다. 근데 궤도가 괴상한 도둑이래요. 괴상한 도둑인데 지금은 네 이제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제 번역된 제목이요. 그냥 아르센 리팽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니면 좀 더 출판사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궤도 신사 아르센 리팽. 네. 이게 이제 풀 네임이고요. 영어는 Arsène Lupin Gentleman Thief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사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 젠틀맨 때문에. 그래서 Arsène Lupin Gentleman Thief. 이 그 아르센 루팡은 이상하게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유명해요. 아이들도 좋아하고 이제 많이 읽히는 책인데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는 셜록 홈즈는 들어봤지만 루팡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들어본 기억이 없어요. 네. 네. 무튼 뭐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네. 영어 제목은 Arsène Lupin, Gentleman Thief. 그리고 우리나라 제목은 이제 번역된 제목이 궤도 신사 아르센 리팽입니다. 여기서 젠틀맨 thief가 그죠? 젠틀맨 신사죠. thief가 도둑. 여기서 또 thief란 단어를 보면요. thief는 도둑입니다. 근데 도둑은
그 사람을 해치지 않고 물건만 훔쳐가는 사람을 도둑이라고 하고요. 강도는 물건을 훔치는 과정에서 사람을 이제 해하면 그게 이제 강도래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좀 없는 개념이 또 하나 있어요. 미국에서는 이 밴디트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밴딧은 우리가 예전에 이제 서부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입을 이렇게 왜 수건으로 반쯤 가리고 네, 카우보이처럼 양쪽에 이렇게 왜 총을 차고 뭐 stick 'em up 뭐 손들어 뭐 이렇게 하면서 약간 그러면서 이제 물건을 좀 뭐 훔친다거나 뭘 가져간다거나 그런 사람을 이제 밴딧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거를 그냥 통틀어서 그냥 강도라고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을 좀 위협하고 네 이렇게 사람을 좀 두려움에 떨게 하기 때문에 네 강도에 해당될 것 같아요. 이제 궤도 신사 아르센 루팽, 아르센 루펜 젠틀맨 띠프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내용은 네, 검색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2번은 이제 셜록 홈즈예요. 너무너무 유명해서 뭐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굳이 이거를 꼽아야 되나 할 정도로 너무 유명한데요. 원제는 그냥 셜록 홈즈가 아니고요. The Great Adventures of Sherlock Holmes예요. The Great Adventure 말 그대로 네, 대단한 모험. 그죠? 셜록 홈즈라는 그죠? 명탐정 추리를 이제 풀어 나가는 명탐정의 이름이죠. 네, 이제 영국이 이 이야기 백그라운드 그죠? 배경이고요. 내용은 뭐 아시다시피 너무 유명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셜록 홈즈 앞에 The Great Adventures of가 들어간다는 것. 네. 그러니까 Great Adventure 그러면 저는 뭐 어떤 게 생각나냐면요.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뉴저지주에 살았었어요. 근데 이 뉴저지주에 굉장히 유명한 놀이공원이 있었어요. 그냥 우리나라 치면 롯데월드 뭐 에버랜드 정도 수준이 되는데요. 그 놀이공원 이름이 Great Adventure이었어요. 대단한 모험, 대모험. 네. 그런 기억이 나네요. 네. 세 번째는요. 우리나라 이제 그 책 제목은요. 15소년 표류기라는 제목으로 네, 이제 15명의 아이들이 어떤 외딴 섬에 이제 떨어져서 자기네들끼리 생활해가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이게 보니까요. 일본에서 이거 영화를 만들 때 이렇게 15명 아이들이 이제 어떤 섬에서 생활하다, 뭐 동떨어져서 생활하다 이래서 표류기라는 표현을 썼고 우리나라도 그대로 해석을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좀 놀란 게 이 15소년 표류기 줄 베른이란 작가 그죠? 해저 산말리 쓰고 이제 네, 그런 책을 썼던 분인데 영어 제목이 Two Years Vacation이에요. 전혀 다르죠. 이게 만약에 직역을 했다면 그죠? 2년간의 휴가. 그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2년 동안 아이들 15명의 아이들끼리 네, 엄마는 오로지 생활을 하면서 자기네들 규칙을 만들고 막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그래서 원제가 Two Years Vacation이고 그죠? 우리나라 책 제목 번역된 것은 15소년 표류기. 제가 뭐 정확하진 않지만 이게 일본 영화나 일본 그 만화로 만들어지면서 이 책이 15소년 표류기라는 이제 그 제목이 있는데 그대로 이제 따와진 게 아닌가 네, 의심을 해봅니다. 정확한 근거는 아니고요. 네. 제가 이제 15소년 표류기 그러면 좀 생각나는 책이 또 하나 더 있어요. 그 윌리엄 골딩의 네, 파리대왕 그죠? The Lord of the Flies라는 책이 있는데 그것도 영화로 만들어지긴 했어요. 이제 뭐 원작은 책인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그죠? 이제 난파 뭐라 그러죠? 그게 배가 이제 네 이제 배에서 난파됐다 그래야 되나요? 네 배가 이제 wreckage 배가 이제 뭐 이렇게 어디 바다로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어떤 섬에 남자애들끼리만 이렇게 생활하면서 자기네끼리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을 어기면 굉장히 엄하게 뭐 처벌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그 약간 뒤틀어진 어떤 인간상을 보여주는 그죠? 그런 영화가 또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책이죠. 키자리 아저씨 정말 재밌게 읽었던 책인데요. 이 이제 그 요즘에 고아원이라는 표현하면 안 되고 보육원에서 자라는 어떤 이제 여자아이인데 이제 여러 가지 난관이 있을 때마다 그죠 묘령의 네, 아저씨 분이 자기를 이렇게 도와준다는 그리고 이 아이가 이제 공부를 잘하다 보니까 이제 학교에 진학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내가 널 후원해주겠다 대신 너가 이제 그 뭐 이렇게
어떤 난간을 헤쳐나가거나 어떤 이제 살아감에 있어서 그런 겪는 그런 일을 편지로 꼬박꼬박 쓰고 서로 주고받는 조건으로 이렇게 후원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제목은 키다리 아저씨고요. 영어 제목이요. Daddy Longlegs예요. Daddy Longlegs. Daddy Longlegs 말 그대로 뭐 아빠의 다리는 길다. 아빠는 롱다리야. 이건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Daddy는 진짜 아빠는 아니에요. 그죠? 뭐 아저씨, 뭐 uncle 이 정도 돼야 되겠죠. 그죠? 나를 도와주는 그 어떤 남자분 이런 거예요. 결국에는 그죠? 근데 여기서 Daddy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Daddy라는 표현은 사실 영어를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아저씨라는 표현은 어떻게 굳이 재혼을 해서 진짜 새아빠를 너무너무 아빠라 부르기 싫어서 뭐 엉클 아저씨 아니요. 그런 비유도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웬만해서 영어에서는 daddy는 그냥 daddy예요. 아빠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대로 해석을 했다면 롱다리 아빠 진짜 아빠의 다리는 길어 이렇게 돼야 되는데 키다리 아저씨라고 굉장히 번역을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원제는 Daddy Long Legs라는 것. 네,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5번째 책은요.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제가 안타깝게도 이 책을 몇 번이나 시도했는데 끝까지 읽지를 못했어요. 재미가 딱히 없었다라기보다는 큰 감흥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미 이 책을 접했을 때는 성인이어가지고 그 이제 어린이 감성이 다 사라졌었나 봐요. 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여러 번 시도를 했으나 끝까지 읽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 원작자는요. 네, 이 원작가는 네, 국적이 브라질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스페인어로 이제 쓰여진 원작인데요. 영어 제목은 My Sweet Orange Tree예요. My Sweet Orange Tree를 만약에 직역을 했다면 나의 달콤한 오렌지 나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라임 오렌지 나무가 굉장히 입에 착착 붙고 뭔가 상큼하죠. 네, 이것도 번역이 굉장히 잘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My Sweet Orange Tree 이게 뭐 스페인어로 막 뭐 이렇게 어떻게 막 써 있더라고요. 그죠? 근데 뭐 오렌지 뭐 어떤 발음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서 원제는 얘기하는 거는 좀 제가 그래서 네, 영어 제목 My Sweet Orange Tree라는 것. 그리고 여러분은 조금 인내심을 갖고 끝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네, 실패했습니다. 완독하는 것을. 그 다음에 6번째 책은요, 이제 왕자와 거지예요. 그죠? 왕자와 거지. 이거는 이제 뭐, 너무도 유명하게, 마크 트웨인, 그죠? 미국 작가죠? 그러니까 쓴 책인데요. The Prince and the Pauper. 그죠? 프린스는 왕자고요. 퍼플은 거지인데, 사실 거지라는 단어를 뭐, 이제 beggar도 있고, 뭐, homeless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퍼플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좀 고급스럽죠? 이제 거지라는 말은 맞고, 이제 뭔가 구걸하고 다니는 사람들 이제 퍼플이라고 하는데, 좀 약간 옛날 고어죠. 그죠? 옛날 영어인데, 네,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제목입니다. 요것도 번역이 좀 잘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왕자와 거지를 이 책을 보면 항상 그 우리나라 영화 광해가 생각이 나는데 왜 그런 걸까요? 저만 그런 걸까요? 그 이병헌이 왜 그 1인 2역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명의 이병헌은 광대고 한 명의 이병헌은 이제 광인데 뭐 어쩌고 해서 서로 이제 역할을 바꿔 너무 똑같이 생겼다 보니까 거의 진짜 그 도플갱어 수준으로 똑같이 생기다 보니까 역할 한번 바꿔서 서로의 삶을 살아보다가 뭐 나중에는 뭐 다시 바꾸려고 하니까 뭐 어려움이 있고 뭐 그런 내용이죠. 근데 왕자와 거지도 그런 내용이요. 왕자는 자유롭고 싶고 거지는 정말 저렇게 정말 막 풍요롭게 살아보고 싶어서 서로 역할을 바꾸다가 나중에 이제 다시 제자리에 돌아오려고 하니 어려움이 있었다는 약간 그런 내용이라 저는 그 왕자와 거지라는 책만 보면 네, 내용이 생각이 나네요. 저만의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7번째 책은요. 빨강머리 앤입니다. 빨간 머리 앤은 아니고 빨강머리 앤. 빨간머리 앤 좀 이상하네요. 그죠? 빨강머리 앤인데 여기에 원제가 Anne of Green Gables. 그죠? 캐나다 작가죠. 캐나다 그 이제 몽고메리 그죠? 몽고메리. 루시 몽고메리라는 이제 작가분이 쓴 책인데요. 그린 게이블스라는 지역이 그 캐나다에 있는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라는 주에 캐번디시 쪽에 있는 어떤 국립 사적지예요. 그러니까 공원처럼 이렇게 이제 꾸며놨는데 농장에 있는 그 하얀 집에
초록 창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빨강머리 앤이 막 이렇게 어떤 살아가면서 어떤 겪는 그런 일들이 이제 되게 많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항상 배경이 그 하얀 집에, 그죠? 푸른 초원 위에 하얀 집에 초록 창문이 있는, 네,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책에서도 그렇고, 이제 뭐 만화에서도 그렇고, 이제 영화에서도 그런데, 네, 실제로 있는 곳이고, 이제 이 책이 유명해져서 만들어졌는지 아니면 원래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역사를 좀 파헤쳐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린 게이블스라는 지역에서 살고 있는 앤, 이란 아이에 대한, 여자아이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직역을 했다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그죠? 그린 게이블의 앤 또는 뭐 그린 게이블에 살고 있는 앤. 그러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재미가 없으니까 당연히 제목에도 위트가 들어가야 돼요. 그죠? 뭔가 캐치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그죠? 주목이 되고, 그죠? 시선을 끌기 때문에 제목이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목은 사람을 주목을 탁 끌거나 시선을 탁 캐치해야 되기 때문에 제목이 참 역할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애너 그린 게이블스가 자칫하면 좀 지루해질 수 있었는데, 네, 빨간머리 앤이라는 제목으로 인기가 요즘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제 요즘에 복고인데 왜 새로운 복고 있잖아요. 뭐 레트로, 이렇게 누트로라고 하는데, 요즘에 그 이제 문학 시리즈, 세계 문학 시리즈 중에서 조금 다시 약간 복고풍이 도는 것 같아요. 그 이제 문학 시리즈 중에서도 뭐 데미안이라든지 뭐 그 빨강머리 앤이라든지 그런 조금, 네, 고전 문학이 다시 좀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번째 책은요, 오즈의 마법사. 너무 재밌죠. 그죠? 심장을 갖고 싶은, 그죠? 그 깡통 로보트와, 뭐 사자와, 용기를 얻고 싶은 사자와, 그죠? 뭐 도로티와, 그죠? 네. 이거 정말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오즈의 마법사는, 어느 정도는 직역이 돼 있어요. 근데 원제 아니죠? 그냥 영어 제목은요, The Wonderful Wizard of Oz예요. 그죠? Wizard 중에서 마법사 맞고요. 그죠? Wonderful은 뭐 훌륭한, 대단한, 이런 형용사가 들어갔는데, 여기서는 그냥 깔끔하게 그냥 오즈 마법사라고 했네요. 뭐 훌륭한, 뭐 대단한 마법사 이렇게 들어가면 뭔가 좀 정리가 안 된 느낌이잖아요. 깔끔하게 오즈 마법사. 예, 요거는 뭐 나름 직역이라고 할 수 있지만 굉장히, 네, 잘 만들어진 제목인 것 같아요. 내용은 너무도 잘 아시죠? 네, 혹시 궁금하시면 네,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9번째는요. 네, 갈매기의 꿈이라는 책이에요. 갈매기의 꿈. 자, 이 책도 제가 여러 번 시도했으나 참 실패한 책인데요. 미국 아이들은 이거 약간 필독 중에 하나예요. 필독 중에 하나라서 저도 어린 시절에 참 시도를 많이 해봤지만 도대체 이게 왜 유명하고 이게 왜 꼭 읽어야 되는지는 지금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냥 굉장히 지루했어요. 저의 뭐 그냥 어디까지나 저의 사견입니다. 네. 갈매기의 꿈 제목 이게 참 멋있는데, 네, 갈매기의 꿈 이 책 제목은 Jonathan Livingston Seagull입니다. Jonathan Livingston Seagull. 네. 또 너무 해석을 잘한 것 같아, 번역을. 갈매기 꿈이라뇨. 이게 갈매기 꿈이 만약에 영어로 했다면 뭐 Dreams of a Seagull 이렇게 돼야 되는데, Jonathan Livingston Seagull을 갈매기 꿈으로 해석했다는 거는 와, 정말 번역가분들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그냥 번역가 분의 어떤 독자적인 어떤 그 번역 능력인지 아니면 출판사에서 어느 정도 이거 이제 아무래도 이건 고전이다 보니까 정해진 제목으로 이제 가지고 가는 건지 뭐 여러 가지 뭐 버전이 있겠지만 제목을 해석해 놓은 걸 보면 와, 네, 제가 감동받았던 그 제목이 하나 있어요. 그 영화인데요. 브래드 피트가 나온 영화인데 이제 잘 아시겠지만 브래드 피트가 왜 이렇게 막 낚시줄을 확 던지면서 그 노란 머리를 금발을 휘날리면서 그죠? 100만불짜리 미소를 막 날리면서 그런 장면이 나오는, 네, 그죠?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그 원제가 A river runs through it. 자, 그죠? 강물이 스쳐 지나간다. 그런 내용인데 흐르는 강물처럼. 이야, 이거는 번역이 진짜 예술의 끝판왕인 것 같아요. 네, 뭐 저만의 생각이지만 이 번역은 정말 잘 됐다라고, 네, 극찬을 받는 제목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네, 이 부분에서 좀 동의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사담이 길어졌네요. 네. 그다음에 10번째. 자, 우리가 정말 많이 알고 있는 사랑의 학교. 그죠? 사랑의 학교 참 이것도 인기 많고 내용이 참 그죠? 러블리하죠. 그죠? 근데 이 제목이 제가 제일 충격받았어요. 뭔지 사랑의 학교 그러면은 뭐 뭔가 스쿨 이런 게 들어가야 될 것 같잖아요. 당연히. 근데 뭔지 영어 제목은 그냥 heart예요, heart.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이제 구글에 검색을 할 때 하트를 치면 막 심장 그림 나오고 근데 애를 먹었는데 거꾸로 이제 우리나라 말로 사랑의 학교를 치면 이제 뭐 이 하트라는 책에 대해서 이렇게 쫙 나옵니다. 그래서 사랑의 학교는 이제 영어 제목이 하트라는 거. 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목을 잘 보면 어느 정도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가 진리인 것 같고요. 당연히 다 세부적인 내용은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제목이 얼마나 잘 번역이 되냐에 따라서 네, 이 책의 인기도라든지 네, 뭐 인지도가 좌우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제 원서를 읽으실 때 제목을 한번 눈여겨 보시도록 하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역시 긴 내용 끝까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